꼬마야, 엄마 아빠 이름을 아니? 재민이 장난스럽게 8살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김수진이고 아빠는 최민준이에요. 최민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진호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냉철하고 차가운 성격의 IT 대기업 회장 최진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디지털 프론티어 본사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반사했죠. 건물 입구에 회전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작은 소녀 하나가 자신보다 큰 검은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면접 못 와서 제가 왔어요. 8살 김하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하늘이는 당당하게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죠.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야,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는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다니까요. 하늘이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똑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한 사람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디지털 프론티어의 회장 최진호였죠. 그의 얼굴은 차가워 보였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김하늘이에요. 엄마 김수진이 오늘 면접인데 못 와서요.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죠. 내 아빠 이름은 뭐니? 최민준이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쿵. 진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최민준. 8년 전 죽은 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재민이 재빨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8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죠. 8년 전 샌프란시스코. 민주는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냐? 김수진이라는 UX 디자이너예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미경 상무와는 어떻게 된 거냐? 이미 헤어졌어요. 미경 씨와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호는 며칠 후 송미경에게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미국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저와 아직 사귀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답니다. 분노한 진호는 민준을 강제로 귀국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일어났죠. 민준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 재민의 목소리에 진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늘이는 가방에서 엄마의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밤새 이거 만들었어요. 엄마는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할머니도 쉽게 쓸 수 있는 앱을 만든대요. 재민이 포트폴리오를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이건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요. 수진의 포트폴리오에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죠.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엄마를 만나고 싶구나. 그 순간 진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8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수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8년 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있었죠. 민준과 처음 만난 카페, 함께 걸었던 금문교, 그리고 마지막 이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꼭 취직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이 운명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8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을.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김수진 씨를 특별 채용하겠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 키즈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겠네. 직원들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재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진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엄마랑 같이 회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올 수 있단다. 진호는 하늘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민준의 딸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검은색 정장이 그녀를 더 여위어 보이게 했죠. 엄마, 오늘이 첫 출근이야? 하늘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에는 빨간 리본이 들려 있었어요. 응, 오늘부터 엄마가 회사에 다니는 거야. 수지는 딸의 머리를 묶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죠. 디지털 프론티어 본사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 채용이래. 회장님이 직접 뽑으셨다던데.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디자인 본부가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김수진 씨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송미경 상무였죠. 미경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요. 반가워요. 저는 송미경이에요. 디자인 본부 상무죠. 수진이 인사를 하려는 순간 미경의 시선이 하늘이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김하늘 양이군요. 회장님 대신 면접을 봤다는. 미경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한편 77층 회장실에서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키즈 워크스페이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민이 보고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겠군. 진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8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런데 회장님, 송미경 상무가 김수진 씨를 담당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순간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경이가? 네, 신입 디자이너를 잘 이끌어주겠다고요.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8년 전 미경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민준이 바람을 피운다던 그 말이요. 지켜봐야겠네. 점심시간 수지는 하늘이를 데리고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기 봐, 특별 채용된 사람이야. 애까지 데리고 회사에 다닌대.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저기 창가에 앉아요. 하늘이가 밝게 말했지만 수진은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들의 테이블에 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재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죠. 아, 박재민 CTO님. 그냥 재민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재민이 하늘이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하늘아, 키즈 워크스페이스 구경 갈래? 게임기도 있고 책도 많아. 진짜요? 우와. 하늘이의 환한 웃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드러워졌어요. 오후 수지는 첫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실버세대 금융 앱 프로젝트입니다. 미경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수진 씨가 메인 디자이너를 맡아주세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입에게 메인 디자이너라니요. 수진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빛을 보고 알았죠. 이건 도움이 아니라 함정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첫 시안을 만들어 오세요. 일주일? 불가능한 기한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못하시겠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특별 채용되신 분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재민이 끼어들었어요. 송 상무님, 신입에게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박 CTO님은 개발 파트만 신경 써주세요.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재민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키즈 워크스페이스. 하늘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수지는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진호가 들어왔죠. 아직도 일하고 있나요?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진호는 하늘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어요. 할머니가 큰 버튼을 누르는 그림이었죠. 이게 뭐니? 할머니가 쓰기 쉬운 핸드폰이에요. 우리 동네 할머니가 맨날 버튼이 너무 작대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았어요. 이 아이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에 활용하면 어떨까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진짜 사용자의 목소리. 그것이 핵심이었죠. 하늘아, 엄마 좀 도와줄래? 응. 내가 할머니들한테 물어볼게. 진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김수진 씨,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디자이너입니다.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진호가 나간 후 재민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박CTO님. 송상무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8년 전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8년 전이요? 최민준 이사님이 돌아가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 씨를 아셨어요? 네, 제 선배였죠. 그리고 재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어요. 미경. 그녀가 민준과 무슨 관계였는지. 그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쳐왔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졸려. 우리 집에 가요. 수진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래, 가자. 밖으로 나가는 길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과거가 뭐든 미경이 뭘 하든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요.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확인했어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작품이었죠. 하늘이의 아이디어를 담은 특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그날이야? 하늘이가 물었어요. 작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응, 오늘 엄마가 발표하는 날이야. 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회사에 도착한 수진은 프레젠테이션 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미경과 마주쳤어요. 준비는 잘 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요? 기대되네요. 미경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무언가를 아는 듯한 미소였죠. 발표 30분 전. 수진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할 수 있어.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룸으로 돌아왔을 때 재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수진 씨, 파일 확인해 보셨어요? 네. 아까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급하게 노트북을 열었어요.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깨졌어요. 파일이 완전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재민이 재빨리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미경이 수진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송상무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호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김수진 씨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문이 벌컥 열리고 하늘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하늘아, 여긴. 엄마,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늘이는 가방에서 크레파스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이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는 핸드폰 글씨가 안 보인대요. 버튼도 너무 작고요. 하늘이는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든 거는 이렇게 큰 버튼이에요. 수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본질은 이거였어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수지는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었어요. 실버 세대를 위한 디자인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그녀는 빠르게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큰 아이콘, 명확한 색상 대비, 단순한 구조. 제 딸이 할머니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었죠. 수진의 손이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순식간에 채워졌어요. 음성 인식 기능도 넣었습니다. 타이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글자 크기는 기존 앱의 2배입니다. 생략이 있는 분들을 위한 모드도 준비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생긴 거죠.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해보셨나요? 하늘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해봤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 5명이랑요.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들이 써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제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한 임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철저한 사용자 조사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포스트잇으로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식 발표가 아닙니다. 파일도 없고. 파일이 왜 없죠? 재민이 끼어들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송상무님, 오늘 아침에 김수진 씨 자리에 가셨죠? 화면이 프로젝터로 연결되었습니다. 미경이 수진의 USB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하늘이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V자를 그리는 모습이었죠. 제가 봤어요. 하늘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엄마 USB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져왔죠.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진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송상무 설명하시죠. 미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만. 확인? 남의 파일을 손상시키는 게 확인입니까? 진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때 재민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송 상무님이 언론사 기자와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화면에 메일이 떴어요. 김수진과 그 딸에 대한 특종. 회장 손녀 의혹. 미경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죠?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준이에 대해 거짓말했던 것도 당신이었어.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왜 나만 불행해야 하죠? 민준이는 저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미경이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는 모든 걸 가졌잖아요.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8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게 전부를 가진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민준 씨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송미경 상무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늘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긴 거야? 수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응, 우리가 이겼어.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수진 씨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하늘이가 진짜 영웅이구나. 하늘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엄마처럼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그 순간 진호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8년 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죠. 미경이 해고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호는 회장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뒤지고 있었어요. 8년 전 민준이 죽던 날의 기록들이었죠. 이상해.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 기록을 봤어요. 죽기 전날 미경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진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미경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문이 열리고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다. 8년 전 미경 상무의 통화 기록이요. 재민이 서류를 건넸어요. 민준 이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미경 상무가 회장님께 전화한 기록이 17통입니다. 17통. 진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이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녀가 일부러.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하늘이와 함께 병원에 있었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거였죠. 엄마, 나 주사 안 맞고 싶어.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진 씨? 미경이었어요.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붓고 얼굴은 창백했죠. 뭐 하러 오셨어요? 수진이 하늘이를 뒤로 감추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 전 민준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와 완전히 끝낸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회장님께 민준이가 바람을 피운다고, 불륜이라고.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짓을? 질투였어요. 미움이었죠. 하지만 민준이가 죽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수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당신의 거짓말로 민준 씨가 죽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요. 하늘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그 작은 위로에 수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이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제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는 걸. 병원을 나온 수지는 곧장 회사로 갔습니다. 진호를 만나야 했어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진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회장님, 미경 씨를 만났어요. 진호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모든 걸 들었습니다. 8년 전의 진실을요.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보였어요. 수진, 아버지를 설득하고 꼭 돌아갈게.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진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아들을 죽인 거군요.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경 씨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하늘이가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요. 하늘이가 있잖아요. 진호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네가 있구나. 우리 하늘이가. 다음 날 전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진호가 단상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김하늘 양은 제 손녀입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8년 전 제 아들 민준이가 사랑했던 여성이 김수진 씨였고 하늘이는 그들의 딸입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 오해와 실수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는 수진과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김수진 씨는 우리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정식으로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민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송미경 전 상무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옥상 정원. 네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진호, 수진, 하늘이, 그리고 재민. 있잖아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수진 씨를 좋아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와, 정말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재민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재민이 하늘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늘이가 허락해준다면. 당연하죠. 재민 아저씨 최고예요. 진호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재민이라면 믿을 수 있겠네.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8년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보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어요. 마치 민준이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처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디지털 프론티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층 로비에는 커다란 놀이 공간이 생겼고 직원들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수지는 이제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재단 출범식이야? 하늘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응, 오늘이 그날이야.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최민준 마이너스 김하늘 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IT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재단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죠.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 아들 민준이 꿈꾸던 세상,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수진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진호와 재민 그리고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재단이 그런 따뜻한 가족 같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은 하늘이의 차례였습니다. 작은 소녀가 무대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 앞이었지만 하늘이는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이에요.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가 회장에 울렸어요. 제 아빠는 하늘에 있어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곧 새 아빠도 생길 거예요. 하늘이가 재민을 보며 웃었습니다.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가족은 꼭 처음부터 함께가 아니어도 돼요. 마음이 함께면 가족이에요.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작은 반지였어요. 이건 아빠가 어릴 때 끼던 반지예요.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저는 이 반지를 끼고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리고 이 재단에 오는 친구들도 모두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꾸는 가족이요. 올해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하늘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했어요? 진호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최고였어. 출범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재단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있잖아요. 재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 놀라 입을 가렸어요. 재민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어요. 김수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와, 엄마 빨리 대답해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도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재민이 일어나 수진을 안았어요. 하늘이도 껴안았죠.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면 분명 행복할 거라고. 할아버지도 같이 안아요. 하늘이가 진호를 끌어당겼어요. 네 사람이 하나의 큰 포옹을 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을 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어요. 하늘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처럼. 수진이 하늘이의 손을 잡았어요. 재민이 다른 손을 잡았죠. 진호가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에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진호가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더 많은 아이들을 돕자. 우리 하늘이처럼 밝은 아이들을. 네, 아버님. 재민이 대답했어요. 아버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진호가 놀라 재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아들아. 디지털 프론티어 건물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에는 가족 친화기업 인증패가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 내일은 뭐해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다 같이 놀이공원 가자.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와. 하늘이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8년 전 민준과 헤어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혼자 하늘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생겼죠. 민준 씨. 수진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동생도 생기면 좋겠어요. 수진과 재민이 서로를 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진호가 크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하늘아.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